자, 3주차 매일 정리노트 OX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주차에는 4시간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대리와 관련된 것들을 봤죠.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이게 목차죠. 기본 목차. 기본적인 테마죠. 대리권에서는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의 방식, 하자, 대리인의 능력. 그랬죠. 복대리는 뜻과 특징, 복위권 및 책임. 그리고 조문, 복대리는 시위. 무권대리는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 그 다음 135조 책임. 그 다음에 표현대리.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죠. 1번은 뭐예요? 계약,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거죠. 그 중에 기본이 뭐였습니까? 계약, 체결대리권. 요게 포인트죠. 계약 체결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령 권한 있죠. 근데 연기 권한 없지요.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없지요.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다가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나오면요. 그때는 연기 권한까지 있죠. 연기 권한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첫째,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한다. 두 번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2번, 수권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임의 대리인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즉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 행위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여기서 좀 이용 행위만 그럼 틀려요. 이용 또는 계량 행위니까 이용 행위만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이용 행위 할 수 있다. 자, 3번은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된 119조가 있었죠. 대리인이 2명 이상 있다, 여럿 있다, 또는 수인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의미고요. 조금 주는 원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공동으로 대리합니까? 각자 대리합니까? 각자 대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죠. 4번은 대리권 소멸과 관련된 거죠. 대리권 소멸 4번. 자, 조금 지고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과 관련해서 소멸 사유가 있었죠. 자, 일단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조문 2개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7조.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 소멸 사유였죠. 본사, 대사성파 그랬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소결의 개시 파산 그랬죠. 여기서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였어요. 그러니까 요놈 지워야 되죠.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본인의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죠. 자, 5번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본인 기준이죠. 아니, 대리인 기준이 원칙이죠. 죄송합니다. 대리인 기준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하는 게 그 2가지가 있었죠. 이게 116조 2항 본인의 지시, 또 하나가 104조 불공정한 행위 궁박. 궁박 여부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본인 기준. 5번 틀렸죠. 궁본, 경무대 그랬죠. 궁본, 경무대. 암기. 6번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엇이다? 자,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필요하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능력은 필요가 없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 없는 즉 만취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만취한 행위, 자, 이 행위 무효. 7번 복대리인에 대해서 조문 120조, 121조 임의대리인의 복위권 및 책임,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위권 및 책임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임의대리라고 되어 있죠. 임의대리는 12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본인 승낙이 있으니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8번 복대리인은 뜻이 뭐였었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탁을 했다. 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에게 부탁을 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랬죠.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죠. 123조 1항 복대리인의 지위 권한에서 1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잊지 마세요. 9번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한다. 이거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누구한테 하는가? 외우세요. 무상승. 다만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또는 승계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1월 15일 날. 근데 이 사실을 상대방이 20일 날 알게 되었다. 추인 사실을. 그러면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상대방은 본인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셔야 되죠. 어쨌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자, 10번 무권 대리인을 추인했어요. 자, 무권 대리인이 그 무권 대리인을 1월 10일 날 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15일 날 추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죠.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느냐?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느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따라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라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있었던 괄호 넣기 하고요. 기출 OX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훈련을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렵다고 해서 한 번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2번, 3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귀가 뚫려요.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알아듣단 말이지. 어느 순간.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보고 싶으시다면 2번, 3번 자꾸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